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박은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매년 기리의 인문학 체험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박물관에 직접 방문하여 전시를 관람한 후 강의실에서 함께 체험을 진행했었는데,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수업인 찾아가는 박물관, 비대면 수업인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리의 인문학 체험 프로그램에 앞서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어떤 곳이며 박물관에는 어떠한 유물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과 함께 전주대학교 박물관 둘러볼까요?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중앙박물관과 호남기독교 박물관 두 개의 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관 3층에 위치한 중앙박물관은 1985년에 개관하였으며 학교역사관, 전통복식관, 민속생활관, 향토역사관, 기획전시관 등 총 5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역사관은 2014년 전주대학교의 개교 50주년을 기념하여 학교 설립 과정부터 현재까지 전주대학교의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실입니다. 학교의 상징, 역대 이사장 및 총장의 역사, 학교 생활사, 대외 활동과 관련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통복식관은 조선시대 선조들의 복식과 생활용품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의복, 장신구, 신발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고유의 복식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실입니다. 향토역사관은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용경, 생활용품, 교방용품 등을 전시하고 있는 공간으로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장인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민속생활관은 교육, 혼례, 음악 등으로 나누어 선조들의 생활 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실입니다. 민속생활관 한쪽에 이달의 문화재 코너를 마련하여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주제로 유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전시관은 서화, 사진 등을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현재는 지역예술 홍보와 발전에 힘쓰고자 전북 지역에서 활동한 작가들의 서예와 산수화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박물관인 호남기독교 박물관은 전주대학교 개교 50주년으로 2014년 6월 16일에 개관하였습니다. 상설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로 나누어져 있으며 호남 선교가 시작된 전주를 중심으로 근대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매년 특별전과 기획 전시를 개최하고 박물관 기리의 인문학, 중학교 자유학년제, 진로 박람회 등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재 조사 기관으로 발굴 및 지표 조사 등의 학술 연구를 수행하며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실습을 제공하여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박물관으로 언제나 열려있는 문화 공간이며 평생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영상으로 전주대학교 박물관 살펴봤는데요. 이제 기리의 문학 체험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소중한 마음을 전하다 인장 만들기 체험을 진행할 교육사 국민이입니다. 체험 시작에 앞서서 먼저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할게요. 첫째, 화재나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담임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해 주세요. 둘째, 뾰족한 도구나 칼을 사용할 때에는 담임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사용해 주세요. 셋째, 체험 시작과 종료 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주의사항을 잘 들었으면 지금부터 인장 만들기 체험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 학습 목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장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두 번째, 인장의 종류와 인장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서 나만의 인장 만들기 체험까지 할 거예요. 먼저 인장이란 뭘까요? 인장은 금이나 은, 뿔, 나무, 돌 등 단단한 재료에 글씨나 문양을 새겨서 개인 혹은 단체를 증명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인장을 또 다른 말로 도장이라고도 불러요. 인장에 동물을 조각하여 인장을 장식하기도 하고요. 장식이 없는 인장도 있습니다. 사진에서 본 인장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인장이 가장 먼저 언제 사용되었을까요? 우리나라 인장에 대한 기록이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시대 때 이런 스님이 쓴 삼국유사라는 책에 처음 등장했다고 해요. 삼국유사를 살펴보면 환웅의 아버지인 환인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려는 환웅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환웅아, 인간 세상을 구하려거든 천부인 3개를 가져가거라. 이 내용이 우리나라 최초의 인장에 대한 기록이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인장은 바로 천부인이라고 합니다. 천부인에서 인이 도장을 의미하는 한자로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인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환웅은 천부라는 인장을 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부터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인장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누가 어디에 어떻게 쓰냐에 따라 인장의 재료와 모양 등이 다르게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사용하는 인장을 국세라고 부릅니다. 과거 시험에서 합격하여 왕의 신하가 된 사람들이 사용하던 인장을 관인이라고 불러요. 일반 백성들이 사용했던 개인 도장을 사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국세는 왕이 사용한 인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왕뿐이라고 해요. 나라에서 제일 높은 신분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왕이 쓰던 국세는 금이나 은, 옥 등 쉽게 구하기 어려운 귀한 재료로 만들었다고 해요. 국세는 주로 신하들 임명할 때 신하에게 명령을 내릴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국세는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지금은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새겨져서 중요한 문서에 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관인은 나랏일을 하는 관청에서 일하는 신하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던 인장을 말해요. 관인은 주로 나무로 만들어서 사용했으며 인장의 손잡이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끈으로 묶고 허리에 메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사인은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던 개인 도장을 말해요. 사인에는 인장 주인의 이름이나 별명 등을 새겨서 개인 문서나 편지, 그림 등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인장을 만들 때 글자를 어떻게 새기냐에 따라서 찍히는 모양이 다르다고 해요. 붉은 글자로 찍히는 것을 주문이라고 부르고요. 하얀 글자로 찍히는 것을 백문이라고 합니다. 주문은 글자 부분을 제외한 배경 부분을 새겼을 때 나오는 모양이고요. 백문은 글자 부분을 새겼을 때 나오는 모양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글자가 어떻게 적혀 있죠? 글자가 뒤집어져 있죠. 글자를 왜 뒤집어서 적었을까요? 글자를 뒤집어 놓은 상태로 새겨 놓으면 인주를 발라 찍었을 때 원래의 글자 모양으로 찍혀서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장 만들기를 할 건데 인장을 만들기에 앞서서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질 돌을 인재라고 부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정각돌이라고도 불러요. 이 인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서 새길 겁니다. 이 인재를 고정시키는 틀이 필요한데 이 틀을 인상이라고 해요. 인재에 글자를 새길 때 손으로 잡고 새기면 인재를 잡고 있는 손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인재를 인상에 끼워서 고정시킨 다음에 글자를 새겨주면 됩니다. 인재에 글자를 새길 때 뾰족하고 날카로운 게 필요하겠죠? 이때 사용하는 칼을 인도라고 불러요. 여러분들도 인도를 이용해서 글자를 새길 거예요. 인장을 다 만들었으면 찍어봐야겠죠? 인장을 찍을 때 사용하는 붉은색 안료를 인주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재료를 사용해서 오늘 인장 만들기를 할 건데요.
그렇다면 인장 만드는 순서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장갑을 껴주세요. 장갑을 낄 때에는 오른손잡이 친구들은 왼손에, 왼손잡이 친구들은 오른손에 장갑을 껴주세요. 장갑을 한 손에만 껴주는 이유는 칼을 안 잡는 손으로 인재를 잡고 새기기 때문에 칼에 손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칼을 안 잡는 손에 장갑을 껴주세요. 인재를 인상 사이에 끼워서 고정해주세요. 고정을 했으면 인재에 연필과 네임펜을 사용해서 이름을 적어주세요. 이름을 적을 때 글자 4, 5반전을 꼭 해주세요. 이름도 다 썼으면 인도로 글자를 새겨줍니다. 글자를 새길 때 최대한 깊이 새겨줘야 돼요. 새기는 작업이 끝났으면 인장에 인주를 많이 발라서 종이에 찍어보면 완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장 만들기 체험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장갑을 껴주세요. 장갑을 낄 때에는 왼손잡이인 친구들은 오른손에, 오른손잡이인 친구들은 왼손에 장갑을 껴주시고요. 장갑을 꼈으면 인재를 인상에 끼워서 고정시킬 거예요. 인재를 고정시킬 때에는 인상에 박혀있는 이 나사를 풀어주신 다음에 이 2개의 나무 조각을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다이아몬드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의 사이를 벌려주시고요. 그 사이에 인재를 끼워주세요. 인재를 끼워서 나사를 다시 조여서 고정시켜주세요. 고정시킬 때는 인재가 바닥에 안 닿게 살짝 띄워서 고정시켜주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인재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미리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 놓았기 때문에 이름 적는 작업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인도로 글자를 새기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인도를 연필 잡듯이 잡아주고요. 인도의 끝, 뾰족한 부분으로 글자 곁에 선을 그어서 테두리를 만들어 주세요. 테두리를 그어주는 이유는 그냥 바로 새길 경우에 칼이 엇나가서 글자 선 밖으로 긁힐 수가 있기 때문에 테두리를 꼭 그어줘야 합니다. 테두리를 다 그어줬으면 인도의 뾰족한 부분으로 테두리 안쪽을 힘껏 찍어 눌러서 파줘야 돼요. 긁어서 파내면 깊이 새겨지지 않아서 찍어볼 때 안 예쁘게 찍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를 파낼 때 긁으면 안 됩니다. 칼끝으로 꼭 눌러서 파줘야 돼요. 이러한 작업을 모든 글씨에 똑같이 반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팠으면 그 다음 다시 나사를 풀어준 다음에 인재를 빼주시고요. 인재에 인주를 묻혀서 인재에 인주를 묻힌 다음에 종이에 찍으면 완성입니다. 오늘 체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모두 고생하셨어요. 우리 모두 다음엔 박물관에서 만나요. 안녕!